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따뜻한 온기를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절망으로 자신을 성급히 포기하는 일만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따뜻한 신념으로 이룬 기적, 천종호 판사의 소년집판 이야기 마지막 제4부 다시 희망을 찾아서 중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15살인 영배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학교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돈을 훔치는 등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영배가 갓난아이였을 때 가출한 어머니는 그 이후 한 번도 영배를 보러 온 적이 없었고, 아버지는 춤추러 다니는 데 열중하여 영배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다. 방치되어 자란 영배는 배가 고파 절도를 일삼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출하여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숱한 비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결국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 비행 횟수와 내용, 상습성, 가정 환경 등으로 볼 때 재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영배를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과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집안 환경, 어린 나이와 또래보다 왜소하고 삐쩍 마른 몸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소년원 생활이 오히려 영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가정의 따뜻함을 맛보게 하고 그것을 계기로 영배가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기대하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열린 센터에 보냈다. 그런데 영배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몸에 배인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센터를 무단 이탈하거나 절도를 저지르며 센터 운영자분들을 힘들게 했다. 2011년 8월 초순 열린센터의 이진숙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판사님, 영배가 너무 속을 썩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 선생님은 열린센터에서 어머니로서 무한한 사랑으로 보호소년들을 감싸며 애정을 베풀어주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죽 못 견뎠으면 이런 전화를 주실까 싶어 보호 처분을 변경할 요량으로 사무실로 영배와 함께 나오시라고 하였다. 다음날 오전에 이 선생님과 영배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나는 영배에게 호통을 쳤다. 소년원에 보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활을 잘해야지. 자꾸 선생님 속을 썩이면 되겠어. 오후에 재판을 다시 할 거야. 반성하는 태도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든지 말든지 결정할 테니까 그동안 반성문 써놔. 알겠어? 그리고 소년부 참여관에게 일단 영배를 소년법정에 있는 철창 안에 가둬두라고 하였다.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경 이 선생님과 영배를 사무실로 불렀다. 이 선생님의 얼굴이 부은 듯 보였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영배가 쓴 반성문을 읽었다. 그런데 반성문을 보니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너무 어릴 때부터 그릇된 생활이 몸에 배어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겁없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영배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영배를 10호 처분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만 돌아가십시오. 예? 내 말에 이 선생님의 안색이 변하면서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판사님 안 돼요. 전 그냥 따끔하게 혼 좀 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센터에 다시 데리고 가서 잘 지도할게요. 이 어린 곳을 소년원에 보내시다니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선생님의 눈에는 폭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나는 이 기회에 영배의 버릇을 따끔하게 고쳐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여 말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소년원에 가서 고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님,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가 따뜻하게 걷어주고 안아주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잘못됐겠습니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잘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야말로 내 바지자락이라도 붙잡고 매달릴 것처럼 보였다. 이 선생님 마음을 알겠지만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못 가요. 저 어린 것을 놔두고 억장이 무너져서 못 가요.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시라며 이 선생님을 판사실 밖으로 나가시도록 하였다. 조그맣고 비쩍 마른 영배는 이 선생님이 쫓겨나자 겁을 먹고 암담한 표정이 되었다. 영배는 아직 철이 없는 데다 기초학습이 전혀 되지 않아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졌다. 나는 그런 영배와 왜 자꾸 말썽을 부리는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고심 끝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친자식이 아닌데도 늘 속을 썩이기만 하는 남의 아이를 돌보며 친어머니 이상으로 가슴 아파하고 애간장을 태우는 이 선생님의 눈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애잔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배에게 만약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경우에는 각오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단단히 주의를 준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이 선생님을 판사실로 다시 들어오게 하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는데 다음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 말을 듣더니 이 선생님은 그쳤던 눈물을 다시 쏟아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수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영배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이 선생님을 보며 참여관이 말했다. 아휴, 영배가 철창 안에 들어가 있는 4시간 동안 이 선생님은 계속 울고 계셨어요. 영배는 반성문을 쓰다가 말고 코를 골고 자는데 이 선생님은 판사님이 언제 이 아이를 풀어주시냐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철창을 붙들고 계속 우셨어요. 눈물을 닦느라 사각휴지 한 통을 다 쓰시고. 나는 그제야 판사실로 온 이 선생님의 얼굴과 눈이 그토록 퉁퉁 부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이 선생님은 만약 내가 영배를 소년원에 보내기라도 하면 판사실 문 앞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시위까지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선생님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영배는 두어 달 잘 지내는 듯 싶더니 다른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또 무단 이탈을 하고 말았다. 어릴 적부터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아이인지라 한 곳에 머무르는 생활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영배는 결국 6개월간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구호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영배는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절도를 일삼다 구속이 되어 다시 소년재판을 받게 되고 말았다. 2012년 11월 법정에서 영배를 다시 보았다. 마음이 착잡했다. 소년원에서의 생활이 더욱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영배의 눈빛과 행동을 통해 익혀졌다. 국선 보조인도 영배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비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랬다가는 영배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영배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심리를 한번 연기까지 하며 고심하였으나 쉬이 처분을 내리기가 힘들었다. 따끔하게 처벌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절도의 상습성이 고착될 경우에는 영배가 성인이 되어서도 범행을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사회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였다. 관심과 배려로 영배의 정신심리 상태를 회복시켜줄 필요도 절실했다. 영배의 시계는 지금 멈춰있다. 소년법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묵직하게 마음을 눌렀다. 나는 영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영배를 소망산태 위탁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선생님은 부산에서 창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셨다. 선생님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영배를 보자마자 이 똥돼지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동안 가슴 졸이며 눈물로 걱정하던 이 선생님의 마음이 읽혀졌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애처로운지 머리를 연신 쓰다듬으며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컸네? 한 뼘도 넘게 자랐어. 그동안 고생했지? 많이 먹어라 하고 잔소리를 섞어가며 아이에게 찬을 이것저것 끌어다 주며 챙기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법정에서 소년들에게 가끔 낭독시키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 한 구절이 조용히 떠올랐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네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